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금융,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저축 많이 가입하죠. 그러나 이제 노후 준비가 우선이 아니고 그건 뒤고요. 먼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을 많이 가입합니다. 이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연금저축 많이 넣을수록 손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그 적금이나 저축 같은 거, 그런 것들은요, 적게 넣으면 손해잖아요. 많이 넣을수록 또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게 넣은 것보다 많이 넣은 것이 손해다 하는 내용이라는 것인데, 이게 가당키나 하는 얘기입니까?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이 주는 메리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년, 근로자나 자영업자죠.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납입한 연금저축액의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 이로 인해서 매년 환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장점이다. 두 번째는요, 그 세액공제뿐이 아니고 연금저축 상품이잖아요. 따라서 이자와 아니면 실적배당을 해주는 상품은 실적배당이라고 하는 추가의 어떤 뭐랄까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세 번째 장점인데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종신,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명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일정 기간, 20년, 30년 정도까지 확정된 기간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무슨 이자 배당이 좀 작다 하더라도 워낙 세액공제 수준이 높기 때문에 효과가 반드시 가입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이 많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잠깐 좀 정리해 볼까요? 세액공제율 보겠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 이하자 총 종합소득 금액이 자영업자들 말하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 5,500만 원 이하자인 경우에는요. 세액공제를 15%하고 주민세 10%에서 16.5%를 해줍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매년 납부한다. 그럼 66만 원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그런데요, 그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 만 50세 이상인 사람한테는 한시적으로 추가로 200만 원을 더 내도 세액공제 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00만 원까지 낼 수 있고요. 환급액은 그렇다면 66만 원이 아니라 99만 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에. 그리고요, 그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이하,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자인 경우에는요, 토탈 13.2%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 400만 원 납부하시는 분들은요, 52만 8천 원, 600만 원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요, 79만 2천 원을 환급받겠죠. 매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억 원 초과자나 아니면 근로소득 1억 2천만 원 초과자인 경우에는요, 13.2%를 하는데 세액공제 하는데 그 4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해준다. 따라서 39만 6천 원 정도밖에 그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요, 메리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메리트, 단점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해서 중간에 해지한다. 결국 연금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를 뗍니다. 16.5%를 떼고요. 물론 지방소득세 포함한 거죠. 그 16.5%라는 것이요. 내가 낸 돈에서 이자가 붙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서 떼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해야 한금에 대해서 뗍니다. 비록 중간에 납입한 그 돈 대비 손해가 난 금액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16.5%를 떼니까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망이나 해외 이주나 천재지변 같은 경우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좀 낮게 13.2%를 떼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간에 해지가 아니라 연금을 받을 경우에도 연금소득세를 뗍니다. 그래서 확정형 형태로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요, 나이에 따라서 69세까지는 5.5% 떼고요, 79세까지는 4.4%, 그 다음에 80세 이상은 3.3%를 뗍니다. 종신형 연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요, 80세 미만인 경우는 4.4%, 그 다음에 80세 이상인 경우는 3.3%를 뗍니다. 그리고요,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그럴 때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만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해야 된다는 점도 이해하십시오.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이다. 그래서 1200만 원 이하죠? 그러면 분리과세로 일단 뗍니다. 세금을. 뭐 3.3에서 5.5% 떼겠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세금을 안 내도 돼. 이랬을 때는 다음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다시 한번 신고해서 세금을 뗄 수도 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도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 해지 시에 해지가산세가 16.5%인데요. 이것이 뭐냐면은요. 해약환급금 대비가 되겠습니다. 알아볼까요? 납입액이 4천만 원이에요. 근데 해약금이 3,500인 경우도 있죠. 보험인 경우에. 그 해지가산세는요. 3,500에 대해서 577만 5천 원을 뗍니다. 벌써 500만 원이 손실난 상태인데도 해지가산세는요. 3,500만 원에 대해서 떼기 때문에 이중 손실같이 보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세액공제를 매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 납입한도가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금융기한 토탈이죠. 그래서 월 150만 원까지 납부를 하다 보니까 돈이 좀 있으신 분들, 뭐 사장님이나 뭐 아니면 월소득이 많으신 분들 월 150만 원씩 연간 1,800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일까요? 많이 가입할수록 좋다고 하는데 특히 연금 계좌 많이 넣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에 대한 과세 기준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총납입액 1,800만 원이라면은 400만 원에 대해서 원금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400만 원에서 발생한 이자 발생액도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1,800만 원을 납부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1,400만 원은 추가로 더 내는 경우거든요. 1,400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맞습니다. 원금에 대해서. 하지만 1,400만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 어떻습니까? 400만 원에 대해서 나오는 이자보다 훨씬 많겠죠? 이 이자를 과세한다는 점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400만 원을 초과한 것은 사족에 불과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400만 원을 초과해서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납입액을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매월 150만 원, 연간 1,800만 원을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요, 연 4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월 34만 원 정도 나입하는 것은 좋겠죠. 하지만 이것도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요.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34만 원을 내서 사업비를 많이 떼는 것보다는요. 기본보험료를 12만 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을 추가납입으로 한다면 추가납입 보험료는 사업비가 좀 약하거든요. 이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 4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면요. 34만 원을 매월 내는 게 아니라 12만 원만 내시고요. 그러면 연간 144만 원 되겠죠? 그 다음에 연말쯤에 추가로 256만 원을 납부하신다면 전체 4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사업비를 가장 줄이면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요. 보험사별로 이상한 보험사가 있어요. 최저보험료를 30만 원, 아니면 나이에 따라 50만 원 이상을 무조건 납부하라고 되어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요. 34만 원 이상을 초과해서 납부하면 그 계약자한테 손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요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 회사는 반드시 좀 피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1,800만 원을 납부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1,800만 원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반드시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만 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개인연금 보험으로 1,400만 원을 가입하세요. 그러면 비과세 혜택을 전체 받을 수 있고 투자 수익도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은 공시이율형 연금보험보다는 변액연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변액연금은 원금은 보장해주고 추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공시이율 연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원금에 도달하는 시간이 늦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없다 보니까 원금 보장하면서 펀드처럼 투자하는 변액연금으로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연금저축은요, 납입기간을 최대한 길게 해야 됩니다. 뭐 80세 만기 정기납. 정기납은 계속 낸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10년 납, 20년 납이 아니고요. 50세 가입해서 80세 정기납. 그러면 30년 동안 납부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의할 점이 좀 있겠죠? 납입기한이 짧은 경우는 납입기한을 연장 신청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 10년 납입을 했다 그러면 15년 납, 20년 납으로 늘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나 나이가 들어서 뭐 아니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소득이 아니면 작은 연도에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타소득세를 너무 많이 떼기 때문에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가능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돈 버는 금융, 연금저축 많이 넣을수록 손해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